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좀 다 쏟아주시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그 정책 위반자들이 좀 이제 참고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노코멘트 하겠어요. 제 몇 명 선배들이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젠간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네. 많은 이유가 지난 4, 5년 사이에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없어요. 아하. 정책이 진도가 나간 게 없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형편입니다. 저 같은 작자가 네. 별것 아닌 작자가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저 같은 작자는 생업에 열심히 하고 네네. 정책을 잘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것들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러죠, 나섰겠어요. 이제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게 중요한 게 이제 돈 이야기니까 네. 현재 그 친환경 자동차 거기 보면 전기 자동차가 주로인데 네. 수소 전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 그 고급 예산이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같이 발표를 해요. 환경부가. 포함돼 있다. 네. 아. 많아 보이게 하려고. 아하. 그렇구나. 마치 보훈 예산이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거다. 물론 이 근본적인 네. 사정은 있었어요. 그거는 성공한 정책이었는데 네. 경유 시내버스를 친환경인 CNG로 바뀌었죠. 압축 천연가스로 바꾸는 그것은 네. 미세먼지 대책도 맞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동시에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대차였잖아요. 경유 버스가 없어지면서 네.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되는 거가 1대1 하나 없어지고 하나 되니까 그건 정확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 지원 받아서 제가 전기 자동차를 샀는데 세컨드카로 사면 기존에는 경유차는 계속 미세먼지 나오고 그렇죠. 아. 전기 자동차도 타이어 마모되고 브레이크 마모되면은 미세먼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섞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미세먼지 줄이는 것은 이 부차적인 효과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 정책 목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효과가 훨씬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미세먼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 자동차 네네네. 보급 예산이 비시가 안 나와요. 경제성이.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가 네네. 올해 14,000대를 보급한다고 하는 전기 자동차가 1,400만 원이거든요. 그 머리 좋으신 우리 찬희쌤 1,400 곱하기 제가 숫자에 약해요. 14,000 하면 그게 3,000억이 넘어요. 올해 5,000억 정도 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네네네. 저 뒤에 작은 숫자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5,000억 네. 이상인 데서 3,000억 넘는 거가 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이거든요. 그럼 전체 5,000억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을 이제는 분리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14,000인데 내년에는 저공해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더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점점 많이 느는데 그래서 예산을 분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분리해놓고 보면 미세먼지 관리 대책용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네요. 3천 빠지고 나니까 2천도 안 되네요. 예, 올해는 1,816억인데 네. 우리나라 전체 도로 육상도로 건설 예산이 10%도 안 돼요. 도로 건설보다 미세먼지 대책이 10분의 1밖에 안 도로 된다. 예산은 2조가 너무 적다. 넘거든요. 네네. 심각하네요.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안 좋으면 네.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그렇죠. 그 직접 예산이 2천억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경유자동차가 비중을 차지하니 많이 그런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슬픈 것이죠. 진짜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네요, 진짜. 그럼 이제 지금 경유차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친환경 네네.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왜 절대 배출량으로서 이제 사실 제조업체 산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왔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도 남 선생님도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경유차도 하면서 이것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총량에서 그래도 많이 차지하니까. 사업장은 어떻게 규제해야 될까요? 그 우리 이제 사업장에 제조업체와 네. 일반 그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포함시켜서 말하죠. 아, 네. 사업장이니까 각 사업장별 미세먼지 배출량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통계가 없어요. 일단 통계부터 잡아서 사업장별 대형 사업장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하고 네네. 그걸 초과하면은 부과금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TMS라는 게 있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 체계 TMS 클린시스라는 게 환경부가 굉장히 자랑하는 지금 만 20년이 된
네. 성공한 정책이거든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감시체계. 예. 네. 어떤 거냐면요. 일정 규모 처음 이상 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굴뚝에 7개의 가스를 측정하는 센서를 달아서 네네. 전산으로 30분 간격으로 아. 우리 환경부와 환경공단 이 관제센터에 보내줍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그걸 같이 봅니다.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건 맞죠? 혹시 또 네, 이상한 데 갖다 놓고 또 이게 아니 또 그건 지금 근데 말씀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성공한 거고 잘 가고 있는데 네네. 7개 안에 먼지가 있고 네. 아까 배출되는 그 저기 7개를 측정하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네. 미세먼지가 정책 목표에서 빠졌으니까. 아.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네. 미세먼지가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네. 왜 환경부는 이제 미세먼지 넣자는 걸 정책으로 정하고 왜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요, 진짜? 왜 안 할까요? 아, 예. 거기다 왠지 원격 거기 뭐지? 센서 다른 거 하나만 더 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전산 시스템이나 네네. 이런 거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빨리 합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부가 안 한 일이 정말 많네요. 많죠. 네. 뭐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네요. 지금 그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하나는 미세먼지 관리에서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아, 그래요? 주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 네. 비산먼지 대책에 미세먼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 무슨 먼지요? 또 뭐? 비산먼지 비산. 관리 대- 비산. 그러니까 공중에 비산되는 날아다니는 아.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는데 말도 들기 어려워. 아니 이씨. 그래가지고 날린 먼지, 예 비산 그래가지고 먼지. 예. 지자체에서는 왜 이제 먼지 없애는 그 물 뿌리는 차량 물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게 비산먼지 관리구나. 그거를 열심히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게 네. 비산먼지 관리 대책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렇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대기환경보존법에 시멘트 제조업자, 콘크리트 제조업자, 네네. 뭐 석탄 제품 제조업자, 그다음 토목공사자. 실제 토목공사 제일 많을 건데 이런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 시설 설치 및 네. 조치 이행 개선을 지자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네. 아 그렇구나. 사업장을 네네. 폐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먼지 규제만 하고 미세먼지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미세먼지 항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떤 사업장에 믹서트럭,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네. 바퀴에 나오는 먼지는 네. 줄이려고 구청장이 네. 네네. 물 뿌리서 할 수 있는데 네. 네네네. 노후 덤프트럭이 미서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일하면서 미세먼지를 막 방출하는 것은 네네.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산먼지 네네. 안에 네네. 미세먼지를 포함시키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다. 제가 이거. 남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좀 실수했나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굿바이 미세먼지 책을 읽고 이제 주민 교육을 갔었어요. 네네. 건강과 관련된 모임의 교육을 네. 갔는데 주로 건강 모임 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걷기 모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 건강을 위해서 걷지만 사실상 미세먼지가 많으면 걷기 운동보다 걷기 운동 하실 시간에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맞죠. 예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 모임을 하려면 열심히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구청장에게 측정소라도 더 많이 달아라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결- 말씀이죠. 그런데 네. 근데 지자체장 그러니까 단체장 단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측정소 달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사나 시는 그걸 할 수 있는데 네네. 서울시 사나 구청은 그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구나. 법이 바뀔 것도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래서 남준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지자체가 규제 가능하도록 어떤 이런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환경차 확대도 중요하지만 또 이와 동시에 경유차 대책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유차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인체 위해성 정도에서는 경유차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그러면 경유차 대수를 줄이고 공해 발생 경유차는 폐차를 한다던가 또 저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저공해 조치가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혹은 경기도가 조례로서 네. 경자동차 소유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로는 저감장치 부착을 하도록 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저공해 엔진이 LPG 엔진인데 그 개조는 현재는 안 합니다 지금. 경유를 LPG로 개조하는 게 저공해 엔진 개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요새 안 하죠. 예. 이거는 예. 과거 해보니까 네. 네. 뭐 힘이 딸리고 연비도 안 좋고 그럼 저감 장치 부착은 부착 뭔가- 하나만 있거든요 현재. 아, 예.
근데 이 수단은 이 저공해 조치라는 수단은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이 네. 2005년까지 생산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저공해 조치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아하, 나름 좋은 법이네요. 강력하죠. 네. 그래서 이 저공해 조치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네. 조례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 또는 개조가 빠져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경영 보존법에는 저공해 자동차의 전환이나 개조를 네.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네. 서울시 조례를 보면 네. 이게 빠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2008, 9년도에 서울시가 그거 조례를 정할 때는 네. 네. 적절한 저공해 자동차 당시 없었겠죠. 전기 자동차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부터는 1톤 트럭 같은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가 저감 장치 부착밖에는 사실 실효성이 없고 그렇죠. 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이거 바뀌는 거에 대한 전환에 대한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럼 얼른 조례부터 얼른 바꿔야 그렇죠. 되겠네요. 정말 안 한 게 너무 많다. 저감 장치 부착이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약간의 어려움은 네. 연비가 나빠져요. 그래서 아. 차주들이 조금 싫어하시죠. 조금 꺼려하시죠. 그렇겠네요. 그러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 보조금을 저공해 조치를 좀 더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쓰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아 유가 보조금. 근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합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생긴 건데 약 한 38만 대에서 40만 대 되는 영업용 트럭 네. 다 경유자동차이죠. 네. 거기 그분들에게 2001년도 기준에서 경유 네. 그 연료에 부과된 세금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음. 그럼 2001년도 기준에서 더 오른 만큼 갖다가 돌려줘요. 아 보전해 주는군요. 예. 그래서 영업용 트럭을 모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제2의 그 월급이라고 불리는 것이 1년에 2조 가까이가 유가 보조금으로. 이로 나가요. 아. 큰 돈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계속 할 만한데 네.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받고 만약에 안 하시는 분들에게 네네. 근데 과태료 부과라는 수단이 있는데 네네.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민원이 발생되고 또 선거 가까이 되면 시장이 그 하지 말아라. 그렇죠. 싫은 소리 하기 싫지. 적극적으로. 네네네. 그 점에서 그래서 저공해 조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안 하면 이미 그분은 법을 위반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차량에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저공해 하지 조치를 않는 할 방식? 때까지 예. 좀 보류하자. 아. 그럼 금방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공해 그러네요. 조치를 이행을 안 하면서 유가 보조금만 타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너무하다. 근데 그건 또. 이런 게 왜 네. 근데 논의가 안 됐냐면 네. 유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국토부 관할 업무예요. 아. 근거법도 다른 그리고 거예요? 상임위도 다르죠. 네. 근데 미세먼지는 그렇구나. 환경부 소관이니까 네. 부처 간 이 협의를 하고 예.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죠. 같은 부처 안에서도 국끼리도 잘 대화 안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 노후화된 트럭이 막 검은 약이 꽉꽉 부으면서 갈 때마다 막 가슴이 그냥 꽉꽉 막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노후 차량은 사실 뭐 저감 장치 부착한다고 되겠어요? 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폐차시켜야죠, 이런 거 폐차. 폐차를 팍팍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양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말로 꽁치도 아니고 예. 네. 멸치도 아닌 조기 폐차는 예.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했었고 독일도 했었고 프랑스는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영국 런던도 하고 있고 이것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붙을 수 있죠. 내 차를 왜 네가 없애라고 하냐. 내가 쓰겠다는데. 그거는 그건 안 될 겁니다. 네. 그 정책이 네, 아마 네, 네. 위헌 소송 내서 바로 질 건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차가 네. 미세먼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도 괴롭잖아요. 제가 돈 드릴게요. 유도를 그래? 해야 되는군요. 예. 얼마 줄 건데 얼마요? 네. 그래? 그럼 네 돈 주는 거 하고 내가 배창에서 받는 돈 합치니까 이거 중고 차값보다 더 낫네? 좋아. 이제 이게 조기 폐차 제도이고 그래서 올해 6만 대를 대상으로 이미 집행이 되어서 그 예산은 거의 다 고갈이 되어서 추경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약 2만 1,000대를 대상으로. 참여율이 높네요. 굉장히 높죠. 그거 높은데 좋다. 이제 하나가 문제가 네. 통계를 내보니까 중대형 트럭이 안 들어와요. 중대형 그래요? 트럭. 다 1톤하고 승합차하고 RV. 아. 우리 뭐 무쏘, 산타페, 투싼 들어오는 거죠. 그게 초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경유자동차 중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3분의 2 이상은 중대형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기 폐차 제도도 손봐야죠. 지금은 상한선도 올려야 되죠. 상한선이 너무 낮구나. 낮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형은 그거 갖고 돈을 낼 때 남는다는 느낌이 오는데 네. 대형 중대형은 그 돈 트럭은, 갖고는 그냥 끄는 게 낫구나.
예. 이 지적이 예. 네. 벌써 3, 4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까지 안 바꿨죠.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특히 대기 정책은 네. 최고 권력자 네. 이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의지에서 큰 예산 가지고 큰 정책들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 갈수록 갈수록 대통령들의 두 분의 예. 네, 네. 정책 녹색 의지가 성장 얘기하신 없었죠. 분에서 예. 그래서 좀 스그스그하다가 이제 뭐 이상한 거 하신 분은 아예 안 그러니까요. 하시고 아예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네. 폐차를 적극 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렇죠. 유도 방향을 쓰자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그러네요. 뭐 그리고 대상 차량도 더 늘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기준 화물 트럭이 336만 대거든요. 아, 그 중에 약 한 반, 45%가 150만 대가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아유, 그렇구나. 그게 까만 이제 연기를 내뿜는 것들이겠네요, 주로. 그런데 150만 한쪽은 150만 대 오염원이 길거리를 네. 다니는데 네. 네. 우리 올해는 작년보다 그것도 많이 늘려서 네. 네. 6만 대의 음. 그 조기 폐차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면 이쪽은 150만 대인데 이쪽은 6만 대다. 너무 적죠. 너무 그리고 적네요. 151만 대 비하면 진짜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140몇만 대가 그냥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산이 금방 고갈됩니다. 어허. 그리고 그래서 화물 트럭에 대한 예산 상한선을 올려야 될 뿐더러 네. 건설기계 조기 폐차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네, 네. 경유차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 그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주는 밥을 보통 잠밥 혹은 짬밥. 짬밥 네, 네. 짬밥을 먹으면 미세먼지 면역 체질로 바뀝니까? 아니 그것도 왜 뜬금없이 군대 짬밥과 갑자기, 미세먼지랑 무슨 상관이지? 관계 없죠. 아니 왜요? 그런 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군대 차량들이 거의 다 경유자동차인데 그렇죠. 트럭이니까 주로. 아, 미세먼지 그렇구나. 측정 안 합니다. 왜요? 자동차 관리법, 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네. 국방부 차량은 불포함입니다. 아, 또 그건 국방부는 또 뭐야. 제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아니 예?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 많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군인은 제외. 어? 아니 군용 차량들이 아. 길거리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빙고. 어. 빙고. 네네. 전쟁에 얘기해야지 지금 미세먼지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어떤 사고구조 아닐까요? 아니, 예? 그래도 그런데 그렇지. 우리 예. 청년들이 우리 예. 병들이 예. 미세먼지 많이 마셔갖고 폐가 나빠지고 암 걸리면 국방력 강화됩니까? 아니죠. 아니 차를 운전병들도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차들이 줄 서서 쫙 훈련 뛰면서 일반 도로 막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다 그럼 영향 받을 법에 거고. 있는 자동차 규정도 바꿔야겠네요. 바꿔야죠. 그러니까요. 야. 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규제도 중요하고 또 그런 정책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너무 아닌데요. 많다 근데 할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네.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지도요? 예, 조선 시대 때 그 김정호 네 대동여지도가 생각. 그처럼 미세먼지 네네.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만 보더라도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25개 없으면 네. 신림동에 한 개 있거든요. 아. 그럼 관악구에 봉천동도 얼마나 동이 많고 네, 지금 네. 동일은 바뀌었지만 네네. 내가 사는 동네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르면 네. 우리 어린이집 올해 유치원 오늘 여기서 실내 수업할까 앞에 나와서 마당에서 수업할까 한뭐 500m 있는 저기 공영 놀이터에 갈까라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요 그죠? 진짜. 네. 그래서 작은 단위의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다 바뀝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네요. 또 미세먼지 배출 안 되는 곳이 또 땅값이 올라가고. 당연하죠. 아.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세먼지 관점이 없으니까 네. 어디 그 건물이나 땅값이 제일 비싸냐면 네. 교통 좋은데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교통 좋은 데가 역세권. 미세먼지가 많을 역세권이 텐데. 뭐냐면 네. 미세먼지가 네네. 만일이라고 굉장히 의심되는 지역이잖아요. 그거 좀 그러네요. 재밌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겠네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그런 또 이해가.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다고. 네, 큰 길가에 어차피 우리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 상관 없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는 뭐 네, 부동산이 없습니다. 근데 없어요. 부동산 없더라도 내가 이사할 때 전세를 이사하든 월세를 네. 이사하든 이사할 네, 때 네, 보통의 경우는 야 지하철에 가까운데 큰 길가에 가까운데 그래야지 빨리 가지. 네,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대로변에서 멀어질수록
굉장히 상관도 높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큰 길에서 한 100m, 200m 떨어진 데에 내가 방을 잡느냐 마느냐는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에 네, 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겁니다. 저 너무 저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를 굉장히 네, 해결하기 네, 위한 네. 실질적 방법을 갖고 네, 계시네. 네, 네네. 그렇게 되면 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네. 혹시 저기 구이 직화구이 같은 숯불구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이사 오고 나서 친구 전화 와서 어때 그러면 야 나 동네 참 잘 왔어. 왜? 야 우리 아파트 앞에 있지. 완전히 숯불구이 동네야 한 50집 되나? 나 골라가면서 먹을 수 있어. 오늘은 뭐 돼지 껍데기, 내일은 뭐 곱창에 뭐 네, 네. 새우 되게 좋아. 아, 그 장어. 말은 미세먼지 관점에서 보면 네. 나 미세먼지 발생원 안에 내 돈 들여서 내 들어와 살고 내가 있어. 폐암의 고속도로로 가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예. 집에 있을 때도 그게 태우면서 계속 올라오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는 그러네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도가 그려지면 네. 이사를 가든지 네, 이사를 네. 안 가면 네. 주민들이 나서서 네. 상인들에게 네, 네. 당신들 그 저감 미세먼지를 장치. 바로 밖으로 쏟지 말고 네. 저감 장치를 달고 네, 내 네. 숯불구이 같은 것들도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하고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고 아하. 또 네, 상인들도 처음에는 막 화내다가 왜요 그러다가 당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공동체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죠. 와, 우리가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식생활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건강것만 그러니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정도 지도 만들려고 했는데 측정소를 지금보다 한 100배는 늘려야 되겠네요. 곳곳에 25개가 아니고 서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형 그 미세먼지 측정소는 굉장히 고가이고 한 2억 가까이 되고 네네. 측정소 설치 위치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동형도 있거든요. 이동형. 휴대용 말고 네. 자동차에 이동형. 탑재한 정밀도를 같이 하면서도 네네네. 이동형이 있으니까 이동형 해서 이쪽에서 일주일 동안 해서 일주일 평균값 뭐 이렇게 해서 밑에 제한을 달면 되잖아요. 언제부터 네네. 언제까지 잰 미세먼지 보통값, 평균값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좋다. 그거 뭐 지자체별로 뭐 한두 대씩 사서 그렇죠. 돌리면 그걸- 좋겠다. 그걸 평면적으로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봤을 네네. 때 이른바 핫스팟 존이라고 하는 네네. 이건 고농도 지역이라고 의심될 만하다. 네. 라는 데 가서 일단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높다고 하면 네. 거기다가 해골 딱 그래갖고 뭐 마스크 쓰고 갖고 여기는 당분간은 뭐 이렇게 애들 보내지 마세요. 네네. 그럼 주위 상인들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농도 잰 걸 쟀다고 정봉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럼요. 만약에 재 재고 나서 그 데이터 수집하고 막 할 때 네네. 부위원 중에 누군가가 그 건물주면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압력을 가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봉계 청구할 거 이런 어떤 세력 싸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 시민 세력들이 강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은 많지만 뭔가 주민들이 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뭐 정부에 적극적으로 뭘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또 뭐 어떤 게 필요한 게 없을까요? 또 남수님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생애 주기 연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 게요. 그것도 네네. 뭡니까? 생애 주기는? 미세먼지에도 그렇죠. 생애주기가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이제 환경은 네. 우리 라이프 사이클 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건 90년부터 나왔던 용어잖아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해체되고 재활용될 거냐라는 거. 네네. 뭐 다른 말로 보면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똥꼬부터 본다.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PM 2.5나 PM 1.0은 만들어지고 나면 공중에서 부유하는 게 몇 년이 걸친대요. 그러면 아까 중국 발이라고 하는 것이 흠모할 수 있는 게요.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몇 년이 걸치면. 네네. 그러면 지구 총량의 미세먼지는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소멸되는가를 잘 연구를 하면 우리 어떻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빨리 소멸시킬 건가라는 노력도 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어떤 세미나 가니까 지금 그런 연구 이미 시작되었더라고요. 더스트 챔버를 만들어서 네네. 관찰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200 몇십 개의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전부 다 외국산입니다. 이거 좀 이 디테일에서 황당해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도인가 80년도인가 어디서 주로 사옵니까?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현재 그 발주 내는 게 PM 2.5 측정소 발주를 주로 누가 내냐면
환경공단에서 내요. 환경공단에서 네. 사서 설치하고 해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그 인증은 측정성 인증은 환경부 똑같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요. 아, 그래도 분리돼 있어요? 이 기관은 다르죠. 기관이. 환경부 산하에. 제가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기 관련된 일하시는 아는 분한테 네. 형님 이거 아세요? 음. 우리나라 측정소 그 입찰 붙을 때 인증 기준이 네.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및 네. 엔드 조건입니다. 미국 환경부 EPA 인증을 동시에 득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그럼 이건 뭐지? why? 왜 그러지? 한국에서 네. 설치해서 한국의 공기를 측정하는 거가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을 득했는데 더하기 미국 인증도 득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이 그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이죠. 그렇긴 하죠. 이상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희한하죠. 희한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부 산하단체를 보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나- 기술이 없어서 뭔가 그런 게 아니고. EPA까지 규정을 넣어서 좀 더 세게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네네. 다른 거 보면 다른 정책은 또 어울리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혀. 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병폐가 예. 측정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A에서 바로 안 된다든지 에러값 나왔을 때 원인을 잘 못 잡아낸다든지 네네. 실제로 저 에어코리아를 보면 어떨 때는 보면 같은 측정소에 2.5 데이터가 몇 시간 또 안 나와요. 그럴 때 계속 있어요 보면. 그래서 국산 장비가 제가 외산보다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네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뭐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마 제 생각엔 이 여파인 것 같은데 국산 장비가 측정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 예산으로 구매해서 설치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야, 진짜 심각.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우리 대기 정책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 아 요일하다가 조일하다가 이렇게. 예. 네, 그 우리나라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네네. 보통 1년 반에서 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죠. 옮겨요. 예. 근데 우리 이런 논쟁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널리스트나 스페셜리스트나. 근데 그렇죠. 현재 직제는 전부 다 이 제널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승진을 하려면 쭉 돈 다음에 네. 승진이 되는 거고 그러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알 것 같으면 옮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네. 특히 대기는 네. 이 비유가 좀 재밌긴 한데 좀 적절치 않은데 우리 세 명이 딱 앉아 있는데 네.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방귀를 낀다. 네. 독성이 있는데 네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가 그렇습니다. 음. 과거에 페놀 같으면은 바로 발생원을 잡아내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고 네네. 토양 오염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네. 대기 오염은 실제로 발생원 찾기가 쉽지 않고 네네. 그걸 그리고 이 대기는 자기들끼리 반응한단 말이에요. 나라 밖에서도 오고 나라 안에서도 시와 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기상에 따라 다 영향이 다르고 어.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네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펴야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데 재밌지 않죠. 슬픈 예를 들면 작년 6월 3일 날 정부 종합특별대책 발표할 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환경부의 미세먼지의 네네. 그 라인을 쭉 봤어요. 차관부터 네. 담당 서기관까지. 네네. 평균 어때요? 제가 재봤거든요. 네. 7개월. 참 너무하다. 거기서 어떻게 이 10년 이상 된 정책을 네네. 전체를 파악하면서 새로운 것을 내고 그러네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대기 쪽은 네네. 순환보직 예외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거기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승진도 시켜주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요. 미국이나 일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미 아, 그러. 이미 아. 그렇게 그게 하고 선진국이군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 지금 우리 남주희 선생님 모시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할 게 많네요. 예, 또 전문가가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는 계층, 지역, 정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부터 좀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와 싸워나가려는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초미세먼지와 싸우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네. 예, 남준희 선생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다는 다음 주에 또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